개인정보 유출 기사가 뭐 심심찮게 계속 나는데 지난 3월에 맥도날드였죠. 이게 뭐 한 500만 명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이 돼서 과징금이 나왔어요. 근데 이 과징금 해도 피해 얻은 소비자한테는 돌아가지를 않는다면서요. 뭐 우리가 조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께 좀 편하게 설명을 하려면 제가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쉽게 말해서 뭐 폭행죄를 저질렀어요. 폭행죄를 저질렀는데 저한테 벌금 500만 원이 딱 선고가 됐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면 그 500만 원을 제가 때렸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은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에 대한 죄값으로 500만 원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형사 문제니까. 예. 이것도 똑같은 거죠. 지금 500만 명의 유출을 했다. 이거는 맥도날드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특정 회사가 잘못했고 그 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과징금이라는 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잘못에 대해서 국가가 너 이거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못했잖아. 관리 못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부과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 회사의 잘못에 대한 그 과징금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폭행 사건에서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내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면 그걸 변호사님한테 부탁해서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똑같이 이 경우에도 내 정보가 팔렸으니까 이거 좀 국가가 이거 법원이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 좀 책임져줘. 이 맥도날드가 잘못했으니 여기에 대한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이제 변호사님은 이야기하겠지만 그 손해배상도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과징금 잘못해서 일단 형사적인 잘못으로 냈다고 해요. 네네. 그럼 민사를 해서 이제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해주시나요? 그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 이 개인 정보라는 거는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피해가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 정보 유출돼서 입게 되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자료라는 거는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서 이제 다양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위자료를 정하게 됩니다. 아니, 정신적 위자료라 하면 네. 피해가 입증이 안 됐을 때 정신적 위자료고 피해 입증을 하면은 또 더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 정보라는 게 실체가 없으니까 어떤 피해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못하고 입증할 수 있는 피해는 내 정보가 유출됐으니까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 내 정보가 여기저기 떠다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팸도 오고 하니까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그 위자료를 산정을 하는데 그 금액이 이제 법원에서 최근에 많이 하는 금액이 약 10만 원 정도. 10만 원, 1인당. 1인당. 그거를 요즘에 이제 그냥 대략 10만 원이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만 원도 개인으로서는 불만인데 고객이 만약에 한 3천만 명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유출 사건 중에 가장 컸던 게 이제 카드 3사 유출 사건인데 그거는 카드 3사 중에 특정 회사는 한 5천만 명 정도가 유출이 됐어요. 4천에서 5천만 건이. 고객 정보가 유출된 곳은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그리고 롯데카드 등 모두 3곳입니다. KB국민카드가 5,300만 명, NH농협카드가 2,500만 명, 그리고 롯데카드가 2,600만 명입니다. 막대한 양의 정보를 빼낸 건 개인 신용평가 전문회사인 KCB에 근무하는 39살 박모 씨. 카드사의 보안 프로그램이 해제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해제된 상태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서 관련 정보를 USB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카드 회사의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에서 정보를 빼냈다는 점. 고객 정보가 줄줄 새어나가는데도 카드 회사는 몰랐던 겁니다. 보안 정책에 있어서도 암호화라든지 물리적 보안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이러한 사고가 생겼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었겠죠. 근데 이 아까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절차가 되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변호사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변호사님 찾아가서 나 좀 소송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까 제 소송 가액이 얼마라 그랬죠?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변호사님이 저 10만 원을 위해서
재판을 해 주실 분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 집단 소송, 클래스 액션 로여가 나오니까 그 몇 분만 해도 소송에서 이기면 다른 피해자도 다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외국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이제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네. 제가 소송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소송을 위임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소송을 이제 한 분의 변호사님이 받아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있어요. 그럼 진행을 해서 그 재판을 통해서 금액을 받았을 때 내 소송 의뢰인들에게 들려줄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 그러니까 승소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돈을 지급해 주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조정제도를 통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경우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내 정보가 유출되어서 언제 어떻게 내 정보가 쓰일지를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나의 손해배상 책임의 금전의 폭은 굉장히 작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 과징금에 더해서 민사 소송을 해서 뭐 위로를 받을 수는 있는데 위자료처럼 왜냐하면 이제 명확하지 않으니까. 명확하지 않을까. 그러면 집단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하지 않은 다른 다수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 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보상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참 또 있는 나라도 있고 뭐 복잡한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렇다. 대한민국은 법 실정은 그렇습니다.